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이게 없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짤막하게 저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뭐 제 얘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규모로는 가장 컸던 메릴 린치라는 투자은행에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본사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로펌에 들어갔었는데, 졸업했던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9.11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졸업을 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이 나오죠.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구직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뽑으면 스폰을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 학생은 잘 아시겠지만, 유학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외국인 학생으로서 취업을 하면요, 또 고용인이 뭐 큰 기업이 됐던 뭐 누가 됐던 간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지 않았고 외국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3만 불 정도 따로 또 별도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 왜냐면 웬만해서는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 인력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포지션이 전부 대부분이죠. 특히 뭐 이공계는 모르겠는데, 이공계 중에서 굉장히 뭐 천재적인 뭐 그런 사람들이 일부 뭐 전 세계에서 얘밖에 뭐 없다, 어떤 분야에서 이러면 그게 확실히 증명이 되면 취업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 인문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500군데인가 제가 넣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외국인으로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컨설팅 회사, 그리고 뭐 금융권, 그 다음에 로펌,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장 많이 저희 그 백그라운드 갖고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 유학 왔고, 그 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외국 학생들이 이제 인문계인 경우에, 이공계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갔던 취업을 많이 준비했던 그 분야인 세 분야에 500군데에 넣었습니다. 미국 전체 다 넣었거든요. 예,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한 군데인가 면접에 붙었는데, 그것도 뭐 좀 그냥 되게 조그만 어떤 로펌이었는데, 예, 그렇게 취업이 어려울 줄 몰랐어요. 첫 직장 자체가 재경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IMF 터졌을 직후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IMF 관련 그 문서들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뭐 좋은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당연히 취업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운 좋게 제가 이제 메릴 린치에서 본사에서 잠깐 뭐 부사장님 중에 가장 그 높으신 First Vice President 밑에서 일을 좀 하고 나서 인턴십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잠깐 나갔어요. 왜냐면 미국은 한인 네트워크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캠퍼스 내에 있는, 유펜 캠퍼스 내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좀 다니면서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하고,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또 중국인 친구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뭐 근데 중국인 친구가 저 재워주는 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생활비는 제가 필요하니까 식당에서 서빙도 아니었어요. 버스잉이라고 서빙 보조, 주로 14살짜리 멕시칸 친구들이 수영해가지고 헤엄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뭐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 이력서를 잠깐 좀 제가 약간 좀 뿌렸거든요, 속된 말로. 그런데 메릴 린치사에 있어서 저를 뭐 채용을 해주기로 했다가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아마 제가 시민권자라는 걸 뭐 얘기할 이유도 없었고, 그거 묻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막판에 6주짜리 인턴십이었는데 5주까지 뭐 채용해주겠다, 뭐 골라봐라, 뭐 여기저기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주에 딱 출근하니까 말을 바꾸더라고요. 언제 그런 얘기 했냐. 그리고 뭐 괜히 뭐 다른 거 갖고 막 꼬투리 잡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이미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뭐 500군데 뭐 넣고 뭐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제가 뭐 서빙 보조 알바를 하면서 뭐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네, 앉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식당, 한국 오너 한국 사람이었는데, 뭐, 겉으로 보여진 건 일본 레스토랑이었는데, 14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앉지를 못하게 하고 밥을 못 먹겠습니다. 원래 식당은 다 밥은 주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몰래 뭐 먹고 그랬었는데, 이야기가 좀 아무리지네. 아무튼, 네. 그러다가, 교회에서 제가 그때 뿌린 이력서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민법 로펌이었어요. 그 로펌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중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딱 한 가지 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이 가장 메인 분야가, 가장 주요 분야가 이민법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대표 변호사님이 한국계였어요. 한국계여서, 참 그 이민법 쪽으로 좀 짭짤하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많이 돈을 버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사기 혐의로 이제 기소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좀 그랬어요. 예. 아무튼 이민법 로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제 선임을 보니까 영주권을 당연히 받았더라고요. 왜냐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일을 하다 보면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뭐 기정화돼 있었고, 로펌에서 저는 그 변호사 바로 보조, 패럴리걸로 이제 취업이 됐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계 대표 변호사가 이 한국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한인임을 너무 이용해 먹는 거죠. 예? 교회를 가서 뭐 명함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싸게 해주겠다고, 싸게 해주겠다고. 그 당시만 해도 영어를 잘하는 이민자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 제가 했던 일 중에 이제 변호사 비용 수금 같은 게 있었는데, 전화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그 회사를 제가 과감히 때려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뭐든지 뭘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벤처 같은 거 좀 했었어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만나게 된 좀 고소 복원을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기술 갖고 있는 분이 미국 분이셨는데, 본인은 이제 그 기술밖에 모르니까 뭐 제가 뭐 경제학 전공하고 했으니까 뭐 같이 벤처를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분 역시 좀 쉽지가 않았죠. 예, 그분도 좀 약간 문제가 많으셨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의 요점은 뭐냐면요, 하버드 저뿐만 아니라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안 돼요. 자기 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기밀, 어쨌거나 누구를 뽑아서 일을 시킨다는 거는 회사의 기밀을 누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시민이면 그게 좀 약간 뭐 나중에 뭐 이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뭐 기밀을 누출했을 경우에 뭐 고소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것 등등 기타 등등,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스폰서십을 함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진짜 유학생들 다른 분들이 다 굉장히 취업하는데 거의 그냥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냥 이거는 뭐 로또 이상으로 힘들어요. 로또 정도로 된다, 뭐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내가 뛰어나다는 걸, 이 인문계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뛰어나다는 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실상 외국인으로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고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취업한다는 걸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내가 경쟁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내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대부분 다 대체가 됩니다. 한국말 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학을 가시면 여기서 내가 세류를 할 것 같다, 계속 앞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살 것 같다, 직장이 필요로 할 것 같다, 취업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취업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어플라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 백업 플랜이 있죠.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고, 네. 제가 보니까 좋은 백업 플랜이 이겁니다. 1, 2학년 때 놀지 마시고요, 어디 가든 인턴십을 하셔가지고 좀 인맥을 쌓아 놓으세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 써서든.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분명히 다른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DB가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졸업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졸업생들이 학교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학교 나온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한테 뭐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줄 수 있다, 현매로서 취업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아니면은 인턴으로 뽑을 수 있다. 또 심지어
뭐 잡 인터뷰까지나 가능하다. 근데 우리 학교 나와 보니까 우리 학교 나올 정도의 후배 나올 정도의 사람이 되면 굉장히 똘똘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믿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DB를 사용해서 인턴십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상은 다 닥쳐가지고 그때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뭐 면접 봐고 하면서 일단 면접뿐만 아니라 일단 그 서류장에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이제 뭔가 개런티가 안 된 상황인데 하여튼 면접 또 통과해야 되고 그럼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얘를 굳이 외국인을 갖다 써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1, 2학년 3학년 때 인턴십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얼굴을 익혀놓고 같이 일을 해보고 자신을 잠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페이퍼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뭐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같이 좀 일을 해봐야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진짜 서로 같이 일을 해봐야지 서로 성향이 잘 맞는지, 그리고 얘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이 되면 나중에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뽑게 돼요. 아무래도 같이 밑에다 두고 일하면 나를 좀 편하게 해준 사람, 내 조직에 잘 맞는 사람. 네. 근데 그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외국인을 갖다 쓴다? 게다가 얘한테는 그런 법적인 비용까지 든다? 네.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선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